한 3년 됐나요? 4년 됐나? 일본이 네, 3년. 예, 이 일본이 예. 우리나라하고 지금 역사 문제 이런 갈등이 있기 때문에 있는 상황에서 일본이 갑자기 한국에다가 그 반도체하고 그 디스플레이에 필요한 그 소재를 팔지 않겠다. 아, 기억나요, 저. 예, 갑자기 이렇게 한 거죠. 예. 또 수출 규제를 하겠다. 예, 그지 그 뉴스를 통해서. 예. 맞습니다. 아주 위기였습니다 그때. 오늘 대법원은 일본의 강제징용을 반인도적 불법 행위로 규정하면서 1억 원씩 배상받을 권리를 인정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이제 한일 관계가 본격적으로 경색이 된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2019년 7월 4일에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수출 규제를 단행해요. 韓国との信頼関係の下でですね、輸出管理に取り組むことが困難になっていることに加えて、韓国に関連する輸出管理をめぐり不適切な事案が発生したこともあり、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였냐면 그 다음 주가 일본의 참의원 선거였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과의 관계를 그 자기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데 사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소부장 사건은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대한 일본의 보복이기도 하고 아베 내각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그런 카드였던 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가 그렇게 좀 당했던 거는 우리가 원천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 당시에는 우리 원천 기술 없이 일본에서 값싸게 품질 좋으니까 그냥 사다 쓰는 게 좋겠다 해서 계속 그러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뭐 값싸게 품질 좋은 거 사다 쓰니까 뭐 불편함 없었죠. 근데 갑자기 이렇게 딱 막으니까 우리가 깨달았죠. 와, 우리 스스로 원천 기술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어떻든 그때 지혜롭게 대처해서 위기를 넘겼어요. 그리고 소재도 부품도 장비도 우리가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 아주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일본 수상이 아베잖아요. 네. 이제 아베, 땡큐 아베입니다. 이제 땡큐. 당장 쓸모가 없더라도 쓸모를 못 찾더라도 연구를 계속 해야 된다는 거. 네, 그게 이제 국가의 자산이라는 걸 좀 인식을 가지고 꾸준히 밀고 나가게 해주고 또 하다가 또 실패도 하잖아요. 네. 그럼 실패하면 또 용인도 해주고요. 아.